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대치 MSG 영재교육의 전진욱 원장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한국과학창의적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전에 6월 달에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과학창의력 축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3월 달에 공지문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발이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고요. 선발을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전이라고 하시면 잘 알아보시고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발생된 유사 공지문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발명 특허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개인 참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회 일정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치러져 있는 그 부분들을 20일 5시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 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지금 발송되어진 일자하고는 좀 다르게 5월 10일 날 참가 접수를 받고 6월 1일 날 1단계 인증한 학생들 중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2시간 동안 2단계 수업을 참여하면서 최종적인 보고서의 제출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 공문들이 비슷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학창의력 축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학교에서 발송되어진 유사 공지문에 대한 걸 확인하셔서 과학대회가 5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7월, 8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번에 지금 현 정부에서 과학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육성과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대회가 전년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권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방에는 이런 과학대회가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열릴 수 있는 대회들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과학창의력축제는 우리가 주최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활기록부에는 우리가 적히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기록부에 지금 적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부분에 대한 건 학교에 꼭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3명에 대한 부분에 선발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대회의 주최자 바로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입니다. 즉 한과총, 과학교사 총연합회 형태의 이 대회의 주최자인데요. 이 한국과학교사 총사업 부분에서 이 한국과학창의력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꼭 참여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대회를 요약해보면요. 주요 내용과 참가 대상, 예선대회, 전국대회에 대한 부분들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과제 해결하는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하면서 우리가 보고서의 작성과 산출물 제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가하는 초등부 대회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가하는 중등부 대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참가는 우리가 과학페어처럼 2인 1조가 아니라 개인 참가입니다. 1인 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같이 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있을 경우에 나 혼자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자, 예선대회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가 접수 기간이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3인이 선택되어진 학교들은 그 3명만 준비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지원해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과 산출물을 평가해서 3인을 갖다가 출전시키는 학교라면 이 접수 기간에 우리가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탐구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어진 뒤 탐구 보고서에 대한 제출은 20일 화요일 5시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전국대회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7월 8일 토요일 서울시 교육청 과학전시관에서 전국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21년도, 22년도 전국대회 진출한 여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회를 주장하는 이유도 학생들의 역량치가 높아질 수 있었던 확실한 대회라는 점입니다. 조금 미적거리거나 조금 못할 것 같았는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치에 대한 부분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비롯한 자존감까지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권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회 목적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창의성과 리더십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 육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 융합 과학적인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한 부분에서 목적성을 보면요, 결국 융합이에요. 근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든 기존에 있던 것을 모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든 창의적인 부분에서 그걸 섞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대회가 바로 한국과학창의력 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회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에서 1차는 과제 탐구, 2차는 산출물 제작인데요. 일단 과제 탐구에서 탐구 보고서 제출 후에 심사받은 내용을 6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8일 날 서울과학전시관에서 산출물의 제작을 통해서 산출물 제작 대회를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자, 이 대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간단하게 나누어 보면 1단계는 탐구 과제 제시하고요. 2단계는 창의적 과제 해결 활동을 갖다가 진행하고 3단계에서 탐구 보고서 작성을 해서 20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제출에 대한 심사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자, 탐구 과제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네, 이 주제에 어떤 것들이 나왔을지 예상해 보세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네, 또 고민하신다, 또 고민하신다. 온난화? 너무 식상하다. 네. 네. 지구온난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지구온난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디죠? 어디더라?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 지금 현재 기온이 44.1도래요. 와, 저 그거 기사 보고 완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들이 올해 나올 수가 있는데 21년도와 22년도에는 그 주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막 덥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자, 너무 수준 높거나 어려운 주제가 아닐 거야 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너무 어려운 주제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데 힘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재밌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은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이 과학적인 감성 떠올리면서 또 재밌게 아이들과 동참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또 어렵지 않다니까요. 네, 초등부 과제 21년도 과제부터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일단 단축 구멍 2개의 실을 끼워서 양손으로 적당히 너비를 하면 네, 했던 그거.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막 그게 돌아가면서 글라인더처럼 뭔가 갈리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과자도 잘라먹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주제예요. 바로 우리가 붕붕이, 싱싱이라고 불리는 실팽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 이 실팽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탐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과제가 주어진 전문입니다. 자, 어떤 과제가 주어졌느냐? 종이와 실을 이용해서 윙윙 소리가 나며 빠르게 도는 실팽이를 만들고 다음 탐구를 창의적으로 수행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수행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보고서는요, 어머님, 네, 초등학교 5학년이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이거 제가 도와줬냐고요? 아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네, 여기서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쓴 친구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다 쓴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 이런 거에 약간 우리가 역량치에 대한 훈련? 역량치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해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틀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제 가이드 수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방향 설정만 해줄 수 있는 수업 정도는 해줬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한 건 1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머님 대단한 거예요. 거기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 어른이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들이 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대회를 준비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MSG 조미료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애들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그거를 네, 이렇게 해주면 본인의 정말 이 어떤 실력적인 신장이 이게 커진다니까요. 높아진다니까요. 그거는 해보면 높아진다는 느낌이 우리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지? 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까지 탐구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했었습니다. 자, 그럼 22학년도에 우리가 주제는 뭐였었냐? 네, 22학년도에는 런닝맨에 우리가 알코인 있잖아요. 알코인. 네, 그 알코인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데, 자, 가상의 세계인 니듀랜드 국립연구소에서는 자, 새롭게 합성한 물질 R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자, R은 미래에너지 연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물질로 다시 만들기 어려운 귀한 샘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알 수가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 R을 신속하게 연구소 별관으로 옮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고민 끝에 연구소 본관과 별관 사이에 짚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짚라인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 탐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초등학교 과제로는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애들이 어머님 재밌게 했어요. 자, 여기서 탐구에 대한 부분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5번의 실험 과정에서 안전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평가되어졌는지, 자, 그리고 R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옮길 때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3가지를 고안해서 제작해가지고 그 검증하는 실험까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말은 되게 많고 어려운 듯한데요. 진짜 한 가지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내용의 접근이 전혀 어렵지 않고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냐고요? 아, 네. 만약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21년도와 22년도에 진행되었던 주제 가이드를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들을 어머님 한번 깔끔하게 보세요. 준비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수업이기 때문에 가이드 수업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중등부 주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중등부 주제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등부 주제의 탐구 과제는요. 학교에서 과학의 날 행사로 다양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감각 체험전을 계획하고 있다. 즉 부스 운영인 거죠. 자, 체험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이 감각하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뱀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이런 감각 중 일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감각을 재인식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같은 감각의 이상으로 인해 나머지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네, 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탐구로 같이 맞물려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 체험전을 통한 기획자가 되어서 어떻게 일부 감각을 차단하고 특정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감각 체험실을 갖다가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해보라는 전체적인 종합기획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바로 여기에 출제되어졌습니다. 네, 초등부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이 확실히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정도가 되어지면 창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첫 단계에서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발견 역량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의 그 기획 단계를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제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온 주제들을 이제 초등부든 중등부든 공이 탐구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고마운 건 탐구보고서가 우리 전람회처럼 20페이지가 아니고요. 단 페이지 5장. 네,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5페이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5페이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근데 진짜 하다 보면 금방 5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에 대한 이 부분들의 이런 양식들을 지켜서 하시는데 글자 크기도 아름답게 10포인트가 아니라 11포인트. 그 줄간격도 160% 유지해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제일 반가웠어요. 왜? 써야 되는 내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자, 그리고 표지 없이 제일 첫 페이지가 위쪽에 오도록 수험번호, 학교명, 학년, 이름을 그 네모칸 안에다가 적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컴퓨터 이용해서 작성하고 수기 작성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사진, 표 등을 이용하는데 5페이지 넣는다고 해서 그 5페이지에 사진 커다랗게 선생님 얼굴만하게 넣어서 페이지 5페이지를 채우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주제, 탐구 제목, 탐구 기간, 탐구 동기, 탐구 방법, 탐구 내용, 결과까지 해서 알게 된 점, 결론까지 포함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뭘 적어야 될지를 다 알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5페이지 안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분량은 A4지 총 5쪽 이내. 5페이지가 최대 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반드시 지킬 것.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자, 결과 발표는 2023년 6월 30일 한국과교총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발표되어진 걸 보고 7월 8일 서울과학전시관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때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친구들 파이팅! 자, 그럼 탐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의성, 과학적 사고, 자기 주도성, 명확성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배점이 안 정해졌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교에 따라서 그 평가에 대한 배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부분도 제작 과정과 과학성, 창의성, 예술성, 그 다음에 이 제한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학교에서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미리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배점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칸으로 비워놓은 겁니다. 자, 배점에 대한 부분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수상권에 또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창의성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한국과학창의력축제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제가 21년도, 22년도에 진행했던 가이드에 대한 수업들을 다시 리얼에서 오픈을 갖다 시켜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올해 6월 16일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좋은 정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